제가 오늘 2, 3부에서요. 중국 정부가 우한 폐렴에 관련되는 각종 정보와 통계를 조작하고 사망자를 조작하고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3부에서는 지금 에이즈 치료제로 완치가 가능하다. 그리고 또 두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와 에이즈 바이러스의 연기 서열이 상당수 비슷하다. 이게 지금 우연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가요. 오늘 맹동 중국 대사관에서 우한 폐렴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중국 정부 고위 전문가 팀의 중난산 교수, 이 사람 과거 사스 때 치료를 해서 완치를 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유명해졌던 사람이지요. 전염병 상황이 일주일 내지 열흘 안에 효과적으로 제어될 거다. 예방 통제 치료가 가능한 상태다고 생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싱 대사는 준비한 기자회견문을 한국어로 낭독을 하고 신종 코로나 확산 속도가 효과적으로 줄고 있다. 정말 웃기는 거예요. 중국이 취한 조치가 세계보건기구보다 더 엄격하다. 그럼 이 우리가 보고 있는 동영상들은 뭡니까? 싱 대사는 질의응답에서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의 한국 입국 금지를 한 부분에 대해 한국 조치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지만은 이 세계보건기구 근거를 따르면 되지 않을까. 거기는 이 사람과 교역에 제한을 할 필요가 없다. 이 기구가요, 중국한테 돈 받아 처먹었는지 이 기구의 사무총장부터 전체가 좀 미친 놈들 같이 놀고 있습니다. 자, 그는 WHO 이 사무총장이 세계 각국이 차별을 피하고 여행 교육을 불필요하게 방해하는 조치를 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걸 소개하며 가장 권위 있는 WHO의 건의에 의해 과학적인 결정을 내려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WHO의 사무총장이란 자 이디오피아 사람이죠. 중국을 칭찬하고 또 칭찬하고 싶다. 중국의 조치들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다른 나라로 확산되는 걸 막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비상사태를 선포한 건 중국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심각해서가 아니라 다른 나라로 확산되고 있는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스갯소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중국이 강력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고 다른 나라 상황이 아주 가벼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을 하며 해외 확진자 수가 전체 확진자의 1%도 안 된다. 외부 감염자 159명 중에 사망자는 필리핀에 1명밖에 없고 그 사람도 우한에서 필리핀으로 간 사람이다. 중국은 지금 한국에 이번에 교민 철수의 편의를 제공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와 각계 인사들이 중국 인민을 성원해주고 있다면서 문 속에 있는 사람에게 땔감을 보내듯 우리한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면서 중국은 이에 대해 깊은 사의를 표하며 잊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감염병 확산 방지가 중요한 시기다. 그래서 완치 환자가 사망자 수를 훨씬 넘었다. 632명이 완치 퇴원했고 425명이 사망했다. 그러면서 확진자가 빨리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 빠른 시간 안에 진단 수단을 개발해 감염자 수를 신속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하겠다. 여기에 대해 지금 한국은 오직 시진핑의 총선전 방안이 6월로 연기되면서 그게 고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사태가 발생했는데도 시진핑 방안을 추진을 해 오다가 아직도 시진핑의 방안 추진에는 변화가 없다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도 시진핑이 빨리 와서 사드로 인한 한한령, 즉 한국 한류 금지령을 풀어주는 계기가 돼서 양쪽 간에 무역이 늘어날 거다. 이제 무역이 늘어나는 것은 고사하고
중국의 우한 폐렴 때문에 중국하고의 이제 전면적인 교역 중단을 해야 될 판이고, 한국의 현대 쌍용 자동차가 중국의 부속 공장이 문을 닫아서 지금 한국 공장도 다 놀려야 될 상황이 되고, 삼성 LG도 지금 부품 조달에 엄청난 지금 데미지를 입고 있는 상황에서 한한령 해제가 지금 중요합니까? 그런데 우한 폐렴 때문에 시진핑이 오게 될지가 명확하지 않고, 자, 그래서 시진핑이 안 올까봐 지금 문 정권이 우한 폐렴에 대한 전면적 지금 입국 차단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국민과 의사협회 등이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입국 금지를 중국 전역으로 확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한국 정부가 시진핑을 의식해서 입국 금지 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제한적으로 후베이성 정도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재인은 어제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중국은 우리의 최대 인적 교류국이면서 교역국이라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웃 국가로서 할 수 있는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세계 각국도 입국 제한이나 출입국 강화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은, 그래서 후베이성 체류 방문 외국인 일시 입국 제한과 제주도 무사증 입국 제한은 이 부득이한 조치였다. 이렇게 말하며 시진핑이 보고 이해를 해달라고 하는데, 중국 여행 철수 권고를 정부가 이렇게 이 철수 권고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가 돌연 검토 예정으로 한밤에 취소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복지부는 외교부에 물어봐라 하고 외교부는 복지부에 물어보라며 서로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 전 지역에 대한 여행을 갖다가 하지 말아라는 철수 권고를 검토 예정이라고 설거머니 바꾼 거는 이 정권이 중국의 항의에 밀려서 철수 권고로 이렇게 설거머니 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문은 26일 날은 불안을 과도하게 조성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다가 28일 날은 선제적 조치가 조금 과다한 평가가 있을 정도로 발빠르게 해야 된다 했다가, 그런데 WHO 세계보건기구 권고사항 정도만 한다면서 계속 세계보건기구 핑계만 대서요. 이 세계보건기구가 중국 앞잡이 비스무리하게 돼 있는데 그 이야기만 하다가 결국은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는데, 자, 그런데도 지금 이 일에 대해서 중국 눈치만 보고 있고, 특히 동남아 등 아세안이 중국 눈치를 보면서 이걸 막지 않고 있는 부분에 대해 지금 여러 가지 비판이 높은 상황입니다. 캄보디아 훈센이라는 독재자가 지금 수십 년 통치하고 있는데, 현재 캄보디아에서 진짜 발생하고 있는 공포는 가짜 뉴스다. 이 우한 폐렴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가짜 뉴스가 공포를 조장하니까 이걸 멈추기 위해서 지금 앞으로 강경 대응하겠다 했어요. 문재인이가 30일 날 가짜 뉴스에 강경하게 대처를 한 것과 똑같은 사안이에요. 민주당 안에서도 지금 지지율 이탈이 총선을 앞두고 눈에 보인다. 그래서 정부가 이 타이밍을 놓친 거 아니냐. 비공개 회의에서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지금 20, 30대 여성에서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내에서도 지금 너무 늦었다. 앞으로 큰일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이 저렇게 중국한테 빌빌 싸는 거는 시진핑이 방한 만큼 총선에 좋은 카드도 없다. 자, 그래서 지금 시진핑이를 한국에 데리고 와가지고 한한령이 풀려서
경제가 좋아진다고 총선 앞에 바람을 잡고 또 시진핑이가 지금 북한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김정은이가 총선을 앞두고 김정은이도 한국에 문재인이가 질까봐 겉으로는 삶은 소대가리라 하면서 뒤로는 걱정하고 있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시진핑이가 또 북한에 좀 달래고 해서 결국은 이 문이 우리가 확실히 친중을 할 거니까 이번에 총선 앞두고 힘 좀 실어주라. 그리고 북한 좀 움직여주라. 이랄라 한 거죠. 근데 이게 지금 6월달로 건너갔는데 6월달 건너갔다 말은 언제 올지 안 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한폐렴이라는 게 갑자기 생겨가지고 지금 이 난리가 났는데 여기서 이제 문이 그러면 미련을 접고 중국한테는 냉정하게 입국 완전히 금지를 하고 전면 금지를 하고 차단하자 이러면 되는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문이 못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7일하고 10일만 지나면 우한폐렴이 안정적이 될 거니까 한국 정부는 이번에 중국 대사도 그 말했고 중국의 무슨 과거 사스 근위자라는 의사 말 그거예요. 근데 그 의사가 뭐 중국 정부의 앞잡이지 상징적인 뭐 그 사람이 뭘 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정부도 그렇게 믿고 가고 싶은 거죠. 근데 홍콩에서는 4, 5월 절정이고 6, 7월 달까지 갈 거라고 내다보고도 있고 올해 내내 걸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이 정권은 6월 달로 밀어놓고도 우한폐렴이 가라앉으면 또 시진핑을 3월 달에 어떻게든 듣고 와 보려고 지금 신경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의 초기 발음이 과도한 불안 갖지 말라는 식으로 나와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한폐렴이라고 쓰지 말고 신종 코로나라고 말도 하고요. 그리고 지금 세계 주요국이 중국 입국자를 차단하고 있는데도 지금 못하고 관광객을 위한 단기 비자를 발급을 안 하겠다 하다가 발급 중단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검토로 갔고 또 더 나아가서 중국의 관광객 철수 권고도 지금 또 말을 바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이 항의하자 검토 예정이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우한폐렴이요. 정권을 가진 사람이 똑바로 바라보는 찬스입니다. 왜 찬스냐? 지금 북한이 한참 핵을 미사일을 가지고 협박한다고 올 초부터 이제 시간 지났다고 할 건데 조용해졌잖아요. 왜 조용해졌냐? 우한폐렴 때문에 북한이 지금 정신이 없는 겁니다. 이 마당에 사고 친다고 협박해봤자 누구 쳐다보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 혼자서 원맨쇼가 되는 거죠. 또 북중 국경도 차단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도 되고 또 북한이 지금 우한폐렴 이 감염 의심자들을 다 잡아다가 가다 놓고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자기 문제에 지금 빠져 있거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북한이 경제적인 압박도 심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이걸 갖다가 이용을 하면 좋은 찬스냐는 겁니다. 중국도 지금 그동안에 설치다가 중국 경제가 다 붕괴되고 정시가 붕괴되고 성장률이 반토막이 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런 거를 어떻게 활용할 건가? 이런 부분들을 고심을 해야 될 건데 그저 지금 총선과 관련한 시진핑의 행보에만 신경 쓰고 눈치만 바라보고 자빠졌습니다. 일선 동네 병원들은 마스크를 못 구해가지고 병원 문을 닫아야 되냐 하는 상황이 지금 놓이고 있고 매점 매석이 하도 이렇게 기성을 부려서 중국 놈들이 짱깨들이 지금 억 개씩 사가간다는 거예요. 현금 수십억으로요. 그래서 매점 매석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때리겠다고 그렇게 장관 회의까지 열어서 이야기를 하고 이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1인당 10개씩만 판다고 구매 제한을 지금 가게들은 이야기하고 인터넷에서는 지금 이 마스크를 살 수가 없다라고 지금 불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요. 악등 마스크 업체들이 지금 중국에 마스크를 팔아먹어서
유통 질서가 붕괴되었다라는 말도 있고 손소독제는 아예 사기가 어렵습니다. 이제사 사재기 단속하고 이런다는데 지금 마스크값 천정부지에 단속 실적이 제로라는 겁니다. 사재기에 하나도 단속한 게 없어요. 정부가요 120명의 합동 점검반을 통해서 4인 1조로 방문을 해서 권역별로 단속을 한다지만 단속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뭔 말을 한 거겠습니까? 결국은 이 정부가 얼마나 무능하냐는 거고 마스크 가격이 2년 전보다 2.7배가 올랐다는 거예요. 참 기가 찬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문 정부요. 마스크나 제대로 적절한 가격에 공급이나 해보세요. 예? 헛소리 하지 말고요. 어디 중국 눈치 보고 있습니까? 나중에 이 나라 국민들 다 죽일 겁니까?